북한이 전술핵 공격에 초점을 맞춘 훈련을 연 이틀 실시했습니다.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핵무력 고도화 훈련과 대남, 대미 핵 위협을 극대화하는 모습입니다. 한미 간 연합훈련이 어떻게 진행되고 또 북한의 도발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쌍용훈련, 아주 오랜만에 돌아온 훈련이다라고 들었는데 어떤 훈련입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2012년에 이제 시작된 훈련이고요. 여단급 훈련으로 시작을 했는데 2018년 이제 북한의 그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핵화 협상을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연합훈련을 중단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5년 만에 이제 재개한 겁니다. 이름이 이제 쌍용 훈련이고요. 한미 해병대가 주축입니다. 물론 해군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 훈련은 글자 그대로 북한이 만약에 6.25와 같은 그 남침이 재발됐을 경우, 그래서 전면전이 개시가 되면 초기에 우리가 방어를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북한 지역으로 반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격하는 과정에서 이 해병대는 주로 상륙 훈련을 합니다. 네. 1950년에 인천 상륙 작전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죠. 9월 15일 날 상륙을 해서 전세를 완전히 뒤집었죠. 서울을 탈환하고 북진의 발판이 됐는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미 해군이 그런 시나리오에 따라서 북한 지역으로 상륙을 해서 목표 지역으로 진격하고 목표를 탈환하는 전 과정을 연습하는 훈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번에 참여하는 미 해병대 같은 경우는 미 본토에서도 오고 그다음에 일본 오키나와에서도 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이제 이동 수단이 있습니다. 특히 대형 상륙, 강습 상륙함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각종 상륙 수단들이 있습니다. 헬기도 있고 이 돌격 장갑차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의 병력 장비가 탑재해서 이동하고 이동 과정에서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화력 지원이라든지 목표를 점령하는 이 일련의 절차들을 훈련함으로써 한미 해병대가 상호 운영성 또 연합 작전 능력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의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런 훈련이 이제 과거에는 여단급이었는데 사단급으로 커졌다. 그 의미는 어디 있습니까? 예, 결국 이제 병력의 규모가 커지면 거기에 참여하는 함정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이 작전의 규모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그 작전을 통해서 얻는 기대 효과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 훈련을 보면 F-35B 스텔스가 탑재한 마킨 아일랜드라고 하는 강습 상륙함이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한미 해병대가 약 10,000명이 넘는 13,000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주목되는 것은 이번 함정이 30여 척이 되고요. 항공기가 70여 대인데 그중에는 F-35B 수직이 착륙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텔스 전투기도 포함이 됩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영국 해병대도 이번에 참여를 해요. 그래서 코만도라고 하는 별칭으로 불리는 소수 수색 정찰 목적의 해병대인데요. 이번에 참여를 하는데 이것은 한반도 유사시에 지금 유엔사의 활성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반도 유사시의 유엔사는 병력을 제공하는 포스 프로바이더, 병력 제공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역시 영국군은 6.25 전쟁 당시에 연합군의 유엔군에 참여를 했었고 한반도 유사시에 다시 유엔군의 일원으로 병력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일환으로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셨다시피 대규모로 그리고 당연히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공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연습하는 훈련이다 보니까 북한이 굉장히 예민한 것 같아요. 반응이 좀 예민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훈련 개시 이전부터 북한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또 김여정의 담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미의 움직임을 북한 표현으로는 건건사사, 우리는 말하면 사사건건이죠. 하나하나 다 짚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갖춰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 13일부터 훈련이 개시가 됐는데 그 이후에 북한이 거의 2, 3일 간격으로 지금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요.
지금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상륙 훈련을 포함해서 모든 연습은요 기본적으로 방어 훈련이고 연례적인 훈련입니다. 북한은 한미연합 연습을 북침 핵전쟁 연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한미가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북한을 공격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오히려 북한이 남침을 했고 끊임없이 북한이 도발을 해왔단 말이죠. 북한은 마치 한미연합연습이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훈련으로 탈바꿈시키고 네. 한미는 가해자고 자기들은 피해자고 그래서 자기들의 핵 미사일 이 도발은 정당한 자위적 조치다. 이런 식으로 지금 기만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일련의 이런 이 전술핵 반격 훈련이라고 하는 것도 네. 결국 한미연합연습에 대한 반발 차원이라고 하지만 예.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예.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핵 반격 가상 전술 훈련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은 훈련이다라고 하셨어요. 단순하게 한미가 훈련하니까 우리도 훈련해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번에 북한의 일련의 반응 움직임들을 보면서 몇 가지 특징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한 가지는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지금 이 상황을 한미는 가해 자기들은 피해 이런 프레임으로 엮어가려고 하는 의도. 그렇게 만들면 자기들의 핵미사일 개발이 정당화되거든요. 네. 그리고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도발을 불법으로 규정하는데 그걸 늘 이중 기준이라고 반발을 했기 때문에 그걸 뒷받침하면서 김정은이 공언했듯이 핵 무력 역량을 강화하는 명분으로 사용을 하고 그 책임을 한미로 전가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주목되는 부분은 지금 북한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이 뭐 최근에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고 북한이 이례적으로 식량 문제만을 가지고 전원회의를 개최를 했고요. 네. 지금 굉장히 북한 내부가 흔들린다는 그런 이 관측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정은으로서는 북한 내부를 다잡고 김정은을 중심으로 충성을 유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결국 한미가 우리를 압살하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도자는 이렇게 위대한 이 대비를 강력한 대비를 이렇게 잘하고 있다. 어려워도 좀 참아라. 이렇게 내부 결속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작년의 도발의 경우에는 네. 외부에 공개되는 매체에만 주로 공개를 하고 내부의 공개를 상당히 제한을 두었는데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는 얘기를 안 했죠. 이 얘기를 잘 안 했는데 네. 이번에는 늘 사사건건 정말 계속 내부에 공개를 합니다. 어제 그 미사일 발사 다시 말하면 전술핵 반격 훈련도 그대로 사진도 공개하고 노동신문에 그대로 다 발표를 했거든요. 그것은 내부적인 결속의 필요성이 굉장히 강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지금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 발사해도 한미의 압도적인 대응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은 적에게 핵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이게 전쟁을 막을 수 없으니 공격 능력을 완벽히 갖춰서 적이 두렵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 국민들이 별로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초조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협의 수위를 그 강도와 방법을 고도화시켜 나가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혹시 그 고도화된 움직임 중에 하나가 상공에서 폭발한다. 이 부분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요. 북한이 그동안 뭐 탄도미사일을 수없이 발사했지만 네. 이번과 같이 800m 상공에서 핵탄두 조정부, 그다음에 이 탄두가 정확하게 자기들이 상정한 목표 고도 800m에서 폭발하는 그 능력이 검증됐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지금 전문가들 판단에 의하면 대략 5 내지 7KT의 핵탄두를 800m 고도에서 폭발시킬 경우 수 킬로미터의 피해가 파괴가 발생할 수 있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고도가 낮아도 피해가 줄어들 수 있고 네. 너무 높으면은 물론 그 고도에 따라서 이 탄두의 이용 목적이 달라지죠. 높이 하면 이 핵 전자기파가 나오면서 우리의 무기와 장비를 아예 무력화시키는 그런 핵 EMP 네. 효과도 있습니다만 지금 800m에서 쐈다고 폭발시켰다고 하는 것은 지상에 있는 목표물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염두에 두고 네. 이번에 이 검증
훈련을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말씀드린 대로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상대방에는 이런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네. 과시하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이제 이 사진도 많이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 이 사진 보니까 보통 화염의 모양을 보고도 많이들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전술탄도 미사일 화염이 V자 형태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예, 그래서요. 이제 북한이 그동안 이번에 발사한 게 800km로 날아갔기 때문에 네. 북한판 이스칸데르, 우리가 보통 KN-23으로 부르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이제 보고 있는데 이스칸데르를 그동안 북한이 발사할 때는 이동식 발사대에서도 쐈고요. 예. 열차에서도 쐈습니다. 맞아요. 네. 예, 그런데 보통 이동식 발사대에서 쏘면은 이 화염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네. 근데 이번에 이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 보면 V자 형태로 화염이 올라가요.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게 도대체 뭐냐? 그렇다면 북한이 이제까지와는 다른 형태의 발사 플랫폼을 이번에 개발한 것이 아니냐. 아하. 이게 지하에서 발사한 사일로 지하 발사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쏘면 V자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미가 가지고 있는 우리 특히 이제 한국이 지금 이 구비하고 있는 이 삼축 체제, 네. 킬체인, KAMD 이런 것들을 회피하고 우리의 피로도를 높이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지하 사일로를 여러 곳에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이런 추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건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동식 발사대는 여기저기 이동을 해서 쏘기 때문에 기습 효과를 낼 수 있지만은 네. 사일로 같은 경우는 정확한 지점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취약할 수도 있고 그걸 만들려면 비용도 또 많이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사일로가 아니라 네. 그냥 살짝 구덩이를 파서 지상 발사대를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추정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당국은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앞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핵을 단순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는 전쟁을 막을 수 없다. 따라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현재 북한이 공격 능력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걸 더 개발을 해야 됩니까? 실제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6번 했거든요. 네. 이제 핵 공격 능력 그러면은 핵탄두가 있어야 되고요. 이 핵탄두를 정확하게 이거 이제 폭파시킬 수 있는 기폭 장치나 조종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운반하는 수단이 필요해요. 네. 이게 세 가지가 같이 삼박자가 맞춰져야 공격 능력이 완성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핵탄두의 경우에는 6번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루토늄탄, 우라늄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증폭 핵분열탄이라든지 네. 북한 주장으로 수소탄까지 자기들이 성공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예. 핵 이 탄두의 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꽤 많고 북한 주장대로라면 탄두가 소형화, 경량화, 표준화, 다종화됐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고요. 어쨌든 그 정도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미사일 같은 경우는 단거리, 특히 우리 대한민국을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의 경우는 사실은 완성됐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발사한 KN-23에 탄두를 장착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준비가 사실은 거의 완성돼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북한이 남은 과제들은 결국 김정은이 2021년 8차 당대회 때 얘기한 전략 무기들 거기에 보면은 지금 과제들을 물으셨습니다마는 지금 ICBM의 이 대기권 재지임 능력, 네. 그다음에 고체 ICBM, 다탄도 ICBM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북한은 이런 발사 능력은 있지만 이걸 관측하고 정확하게 유도할 수 있는 정찰 위성 능력이 없어요. 이 부분. 그다음에 이제 기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핵 추진 잠수함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다 구비가 된다면 정말 게임을 체인지할 수 있는 그런 공격 능력이 구비됐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여기까지 가기에는 아직은 상당한 과정들이 더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예. 어쨌든 우리는 가장 나쁜 상황,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둔 그런 대비가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번 이제 훈련에서 김정은의 딸 김주애도 함께 했다는 것은 또 한 번 보여준 모습인데 네. 그 옆에 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도 낀 사람이 있었는데 또 그걸 모자이크 처리를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예, 그래서 저도 좀 특이한 모습입니다. 이 네. 북한이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 선전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사진을 보시듯이 김정은 오른쪽 그 옆에 있는 인물 네. 마스크도 쓰고 있고 선글라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또 모자이크까지 처리했으니까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북한 발표에 따르면은 이번에 그 장소에 나온 인원이 전술핵 운영 부대를 총지휘하는 연합부대장, 동서부 미사일 군 부대장, 네. 미사일 총국의 지휘관, 뭐 핵 무기 연구소 관계자 이런 인원들이 다 총출동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저 인원만 왜 저렇게 했을까? 아마도 지금 이번에 훈련이 전술핵 운영 부대에 대한 시험 훈련이었기 때문에 네. 아마 이 부대를 지휘하는 총지휘관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아마 주요 지휘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 하나는 이제 그렇다면 핵무력을 또 완성하는 방법 앞서서 6차 실험을 통해서 다 개발했다라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7차 핵실험의 카드는 갖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까지 오래 갑니까? 예, 그래서요. 지금 뭐 7차 핵실험 가능성은 작년 초부터 나왔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김정은이 2018년 모라토리움을 발표하면서 핵실험 안 하겠다. ICBM 안 쏘겠다 그랬는데 작년 1월 달에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열어서 모라토리움을 파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ICBM을 쐈고 그다음에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했다고 얘기를 해놓고 즉각 복구를 했어요. 다시, 네. 그러니까 3, 4번 갱도를 이제 복구를 했고요. 3번 갱도 같은 경우는 김정은이 지시만 하면 언제든 실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완전히 구비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예. 작년에도 여러 차례 핵실험 가능성이 나왔었거든요. 지금도 핵실험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정은이 이 핵무력 건설의 중요한 방향과 전쟁 준비에 나서는 전략적 과업들을 제시했다. 그렇다면 네.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단거리부터 ICBM까지 SLBM까지 모든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모든 탄두를 완전히 개발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물음표가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핵실험장을 다시 정비한 것은 추가 핵실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아직까지는 뭐 기술적 필요가 절박하지 않지만 네. 그러나 기술적 필요와 정치적 필요가 같이 결합되면 그런 상황이 된다면 7차 핵실험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은 언제라도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의 연이틀 동안의 핵 운용 훈련과 관련해서 문성목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